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주저리 한번 떠들어 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요 사진에서 보듯이 글을 카페에다가 글을 썼지요. 간을 때려본다는 거는 EV를 때려보는 거예요. EV. EV에 통증이 있으면 안 돼요. EV에 통증이 있으면 당뇨, 간경화, 피곤, 피부 질환, 그러니까 알레르기, 간지럽거나 이런 것들 또는 고지혈, 피가 끈끈해지는 거죠. 고지혈. 이제 반대로 EV 왼쪽을 때렸을 때 통증이 있다. 이건 비장의 문제예요. 비장이 뭐하냐? 그러니까 비장을 좋게 해주면 뭐가 좋아지냐면 혈소판. 피부에 살짝만 해도 멍이 잘 드는 사람. 뭐 보통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혈관에 멍 잘 드는 사람. 뭐 살짝 꼬집 혔는데 어디가 뭐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잘 드는 사람. 그분들은 어,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 또 특히 많이들 많죠? 그걸 맞으셔서 예방주사를 맞으셔서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원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간이 이렇게 인데 간이 안 좋다고 해요. 간이 안 좋다고 싶으면 간은 쉽게 얘기해서 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주변이 압박으로 인해서 음, 이 주변 조직들이 근육이나 근막들이 압박으로 인해서 간이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활성화. 이 대장도 마찬가지고 대장도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옆구리를 만져보거나 눌러보면 딱딱해요. 대장이 굳어 있어요. 연동 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동 운동이. 연동 운동이 뭐냐?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이제 대변을 축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말랑말랑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움직임이 적다는 거예요. 경직이라는 게 경직. 변비, 설사,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뭐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이거를 안 고친 상태에서 뭐 계속 뭐 약으로 먹든가 뭐 유산균을 냅다 먹는다고 뭐 생면 정장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활성화돼요. 이게 활성화가. 이게 잘 움직여줘야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장은 물론 나쁜 세균도 있지만 좋은 세균도 똑같이 공존을 해요.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듯이 똑같이 공존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나쁜 균이 많고 좋은 균이 낮을 때는 장에 이상이 생겨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물을 드셔주면 돼요. 그러면 나쁜 세균과 좋은 세균의 밸런스가 맞춰져요. 일반적으로 장이 여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문제는 이게 활성화된 줄을 모르고 안 된 줄 모르고 뭐 암만 뭐 채식이니 뭐 유산균이 먹어야 소용없어요. 이게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아침에 간경화를 좀 글을 썼는데 여기가 주변이 풀어져야 돼요. 똑같이 대장이랑 똑같아요. 이 주변이 풀려야 간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주변 조직들이 간을 꽉 붙들고 있는데 얘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일을 하는 사람을 몸을 내가 꽉 잡고 꼭 묶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장기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도 똑같아요. 여기가 심장이 이상이 생기면 주변 조직부터 일단 경직이 되기 시작해요. 어깨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가 굳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딱 쪽으로 들어있는데 심장이 막 힘들게 어떻게든 뛰려고 그러는데 얘가 쪼이고 있잖아요. 얘가 제 기능은 할까요? 못해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은. 꼭 붙들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잘 뛰어요. 잘 뛰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 마찬가지로 아파트 30평대 살던 사람이 20평대 살아봐요. 얼마나 답답해요. 얘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장기나 인체는 재생이 돼요. 의사들 하는 말은 무릎 연골이 재생 안 된다 그러는데 재생 다 됩니다, 연골은. 재생 안 된다면 벌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뛰고 놀고 막 할 때 그때 이미 무릎은 고장나서 쓸 수가 없어야 돼요. 하지만 연골은 자라납니다, 계속. 안 자랐으면 벌써 우리 무릎이 주저앉고 살 수가 없겠죠? 단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커요. 무릎이 예를 들어 무릎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무릎뼈예요. 이렇게 돼 있고 무릎이 이렇게 돼 있는 무릎이에요. 이렇게 무릎뼈가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가 연골이 있다. 이런 건 정상적인 연골은 계속 자라나요. 왜? 균형이 맞잖아요. 여기 수평이 맞잖아요. 근데 비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연골은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이러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무릎이, 연골이? 이런 형태가 됐으니까 현대의학에서 의사들이 봐도 재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통증이 생기고. 이건 재생이 안 돼요, 당연히. 요 부위는 재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가 이미 쪼여 있기 때문에 재생이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 이 근육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인데 이 잡아다니는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면 당연히 여기가 벌어지겠죠? 이렇게 똑같이 벌어지겠죠, 다시 예전대로. 그러면 다시 여기 연골이 차올라요. 이 비어있던 공간에. 이걸 뭣도 모르고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수술할 이유도 없는데. 저를 만나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즉시 이완을 해줄 수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즉시 이완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수평의 상태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재생이 시작돼요. 보통 3개월에서 한 6개월, 길면 1년 정도면 완전히 무릎이 연골이 차요. 이건 뭐 제가 많이 봐왔던 거니까 거짓말은 안 할게요. 본인이 경험해보면 알아요. 본인이 열심히 해보면. 모든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장도 망가졌다고 현대의학에선 재생할 길이 없다 그러는데 다 재생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얘가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장기가 주변 조직이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쪼그리고. 얘가 잘하고 얘도 잘하고 싶은데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신장이 고장나면 첫 번째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 많이 먹지 마라. 절대 소금 섭취하지 마라. 이러면 병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 뭐지? 투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투석으로 가는 지름길. 우리 몸에 항상 소금을 얘기하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소변이 안 나와요. 소변이. 땀도 마찬가지. 염분이 있어야지 염분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염분이 없는데 어떻게 소변을 잘 보고 어떻게 땀이 나고. 그래서 특히나 신장 환자는 땀이 안 나는 이유예요. 신장 환자는 하루 종일 운동을 해도 뽀송뽀송해요, 몸이. 염분이 없기 때문에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의사 말을 들으니까 염분이 없으니까 땀이 안 날 수밖에 없죠.
신장 환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변을 잘 배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트륨이 충분해야 되고. 소금이 없는데 어떻게 소변을 잘 보고 물을 적게 먹는데 어떻게 신장이 좋아지길 바래요. 썩어요, 썩어. 고이면 잘 배출을 해야지.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안 끼는데 잘 배출을 해야지. 물 적게 먹고 소금 적게 먹으면 이 안에 고여 있잖아요. 신장은 더 망가질 것이고. 참 답답해요, 지금 생각해도. 배출이 잘 돼야 땀, 오줌, 침 전부 소금에 소금. 소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저염식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免疫力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조차도 입원할 때 입원할 때는 웃긴 건 또 닌겔이라 해서 소금물을 줘요. 소금물을 주는데 또 그 정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또 저염식으로 들어가요. 병원 음식부터 해갖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장기는 무조건 다 재생돼요. 폐도 마찬가지로 폐에 물이 찼어요. 물. 왜 찼겠어요? 원리라면 쉬워요. 왜 찼겠어요? 수축이 되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주변 조직이 경직이 되잖아요. 예? 경직이 되면 뭐가 문제냐? 근육, 근막이 수축이 딱 되면 모세혈관들이 작아져요. 이 혈관들이 좁아져요. 완전히 좁아져요. 그러면서 폐에 혈장 성분이 빠져나와 물이 차는 거예요. 수분이 미처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이 안 차게 하려면. 이완시키면 돼요. 이완. 말 그대로 이완과 경직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간 복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간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간의 복수도. 경직된 걸 이완시켜주면 서서히 마르고 복수가 없어져요. 이게 진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병원에서 이제 이 복수 때문에 알부민을 처방하는데 알부민도 어차피 단백질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혈장이랑. 근데 내 몸에서 해결해야 돼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인체는 긴장과 이완으로 거의 이루어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누이 내시경해야 안 나온다니까요. 염증밖에. 기껏 나와야 위궤양. 이 바깥이 문제라는 거예요. 바깥이. 똑같이 위장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얘가 뭐 어떻게 뒤썩고 막 버무리고 이럴 텐데 밖에서 꾹 내가 누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오바해서 내가 손으로 위장을 꾹 누르고 있어요. 소화될까요? 안 돼요. 위장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 느끼고 명치 통증, 등 통증, 뭐 옆구리 통증, 심장 쪼임, 뭐 이 위장 때문에 파생되는 것도 많고 마찬가지로 방광에 소변을 자주 누우시는 분들 이 내장기가 주저앉아도 그런 일이 생겨요. 내장기가 내장 지방이 끼고 막 내장기가 주저앉아도 방광을 눌러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전립선이 약해지거나 비대증이나 이거 다 긴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장은 뭐예요? 이완을 시켜주면 끝난다니까. 이완 말 그대로. 눈도 또 똑같이 긴장을 하니까 안압이 차는 거고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거고 그럼 긴장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완을 시키면 돼. 이완. 이 피를 잘 돌게 하면 되는 거고 머리 질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피흐름이에요. 피흐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피흐름. 이게 안 되면 얼굴 질환, 뇌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단순히 약으로 한다? 안 돼요. 혈압약 오래 먹은 사람, 당뇨 오래 먹은 사람 치고서는 진짜 고혈압 환자가 되고 진짜 당뇨 환자가 돼요. 오늘은 요 원리만 잠깐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 모든 장기들은
이 장기들은 다 풀어주면, 경직된 것들을 풀어주면 해결이 돼요. 단지 이 경직된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완법을 알게 되면 뭐든지 스스로 다 치유가 되고, 자연 치유라는 게 별거 없어요. 우리 몸은 면역력이 상당히 좋고 회복력도 상당히 좋아요. 다 회복돼요. 단지 내 몸 사용 설명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모든 게 균형이에요. 여기가 쪼그라들면 여기가 이완이고, 여기가 쪼그라들면 여기가 이완이고, 앞뒤 좌우 상하 3D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